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되게 안 읽는 사람이었고 책 사는데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북클럽을 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도서관에 가서 이제 여러 권 빌려다가 읽어보는데요. 어떻게 희한하게 제 손에 걸리는 책마다 좋은 책이 와서 읽어보고 다시 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이 책을 저 혼자만 읽을까 하다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 키워드랑 좀 비슷한 그 문장이거든요. 천천히, 깊게. 천천히 읽는 즐거움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인데, 우리나라 작가는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한번 처음 몇 페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 우리가 너무 빠르게 그리고 다독이 능사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력이 늦기 때문에 그런 다독이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면서 이 책을 빌리려고 갔던 건 아닌데, 딱 꽂혔을 때 이 제목 때문에 끌려서 집어왔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드네요. 구절구절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 머릿말. 지금부터 여러분은 메이지 시대에 태어난 한 국어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것이다. 1934년 선생님은 낯선 고장 고베를 찾았다. 이제 막 개교한 사립학교에 부임하기 위해서였다. 태평양 전쟁 전에 엔도 슈사쿠 참 어렵네요. 엔도 슈사쿠 등을 가르친 선생님은 공립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강했던 나다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진짜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고 1950년부터 전대미문의 수업을 시작한다. 교과서는 들춰보지도 않은 채 얇은 소설책 한 권으로 3년 동안 공부한다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의 수업이었다. 등장인물의 견문과 감정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느끼고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스럽게 읽고 학생들이 흥미에 맞춰 자꾸 옆길로 빠지는 바람에 이 수업은 2주 동안 한 페이지도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교실은 늘 학생들의 용수숨치는 탐구심과 반짝반짝 빛나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 전설의 선생님은 하시모토 다케시. 2010년 7월 11일로 백수를 맞이한 그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손수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며 나아가 나카 간스케의 은수저를 요즘 학생들에게 맞는 교재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하시모토. 학생들은 그를 에티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하시모토가 교단에 섰던 50년간의 이 이야기는 고베시의 동쪽 JR 스미요시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나다 중고등학교를 무대로 한다. 은수저라는 소설책 한 권을 3년 동안 미독하며 형식을 파괴한 학생들과 샛길로 빠진 하시모토 선생의 수업 방식은 하시모토 자신의 성장 과정과 전쟁 경험과 한 학년 200여 명을 하시모토 자신과 성장 과정과 전쟁 경험과 한 학년 200명을 각 과목별로 교사 한 명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6년간 전담하여 가르치는 나다 학교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기적처럼 태어났다. 하시모토의 제자들은 전후 빠르게 전개된 성장사회, 속도사회에 역행하기라도 하듯 느리게 그러나 착실하게 배우는 힘과 살아가는 힘을 익혔다.
그 결과 은수저 수업 3기에 해당하는 1968년 졸업생은 사립학교 사상 최초 도쿄대학 최다 합격이라는 위협을 달성한다. 단순히 대학 입학 결과에서만 급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꺼질 줄 모르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은 벽을 계단으로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은 은수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간 뒤에도 교과서 없는 세계, 길 아닌 길을 풀피리를 불며 유유히 걸어갔고 걸어간 곳마다 탐스런 열매를 맺었다. 하시모토의 은수저 수업은 3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사실 이 책으로 공부한 학생 수는 상당히 적다. 6년 동안 한 교사 밑에서 공부하는 시스템 때문에 기적의 교실을 실제로 경험한 학생은 겨우 1000명 정도다. 우리는 하시모토를 직접 취재하고 그와 그의 은수저 수업의 열매인 학생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분명 전설의 하시모토식 슬로우 리딩 수업의 전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많은 은수저 수업 선배와 관계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인터뷰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 사이에 천천히 깊게 읽기라는 코너가 있다. 은수저 수업을 중심으로 한 하시모토 수업의 정수, 샛길 학습론을 사이토 다카시 교수를 비롯해 21세기를 대표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쉽게 해설하고 있어 속독으로는 결코 익힐 수 없는 하시모토 선생의 미독의 비법을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교육은 여유교육, 학습 시간과 내용을 줄이고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방침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학습 능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여유학습이 붕괴한 뒤 버팀목으로 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이 책을 다 읽고 독자 여러분이 진정한 여유교육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에티 선생님의 방식을 공감해 준다면 기쁘겠다. 그럼 그의 교실부터 살짝 들여다보자. 1장 천천히 읽는다는 것, 2장 하시모토에서 에티 선생님으로, 3장 소설책 한 권을 3년 동안 읽기, 4장 주인공과 주고받은 편지, 5장 옆길로 빠져라, 6장 아이들이 이룬 기적, 7장 슬로우 리딩이 인생을 바꾼다. 제1장 천천히 읽는다는 것. 책 읽는 소리. 동서로 길게 이어진 모스 그린색의 산들, 그 뒤로 펼쳐진 푸르른 하늘과 높이 피어오른 커다란 정난운. 그 부드러운 우윳빛 구름 조각은 평온한 내해를 향해 띄엄띄엄 떠 있다. 가이도 유이치는 활짝 열어젖힌 교실 창가에 앉아있다. 선생님의 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눈은 조각구름을 쫓는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이 끝났다. 그리고 시작된 2학기 첫 국어시간. 에어컨 없는 오후의 교실은 고베 특유의 바람 한 점 없는 열기로 가득했다. 여름방학 때는 매일 늦게까지 밤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여름 별자리의 여운을 털어버리지 못한 도련님의 얼굴에서 구슬 같은 땀이 주르륵 떨어졌다. 땀방울은 우주소년의 책상에 펼쳐진 얇은 소설책과 인쇄물을 적셨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네. 꿈쩍도 않는 구름을 보며 유이치가 막 한숨을 내쉬었을 때였다. 책의 한 구절을 다 읽은 선생님의 눈이 안경 뒤에서 씨 붙는다. 그는 교단 아래 준비해둔 커다란 종이봉투에서 작은 봉투 여러 개를 꺼냈다. 이야, 드디어 은수저의 비밀 상자가 열리는구나. 소녀는 눈을 빛내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선생님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었다. 손에 받아든 작은 봉투 안을 들여다본 유이치는 자기도 모르게 아, 또
오도 아닌 기묘한 탄성을 질렀다. 작은 봉투를 책상 위로 기울이자 봉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공 모양, 막대 모양, 물고기 모양을 한 빨강, 파랑, 갈색의 막 과자였다. 천천히 낭독하기. 이거 가락엿이잖아. 대나무 엿은 몇 개나 들었지? 갈색에다 거칠거칠한 게 맛있겠다. 교실이 마법에 걸렸다. 난 이거 받았다. 너 그거 내 것이랑 바꾸자. 잠깐만 나도 좀 보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안 보이자 선생님은 등을 곧게 펴고 큰 소리로 분위기를 제압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먹으면서 들어도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50명의 학생들이 한 손에 막과자를 든 채 책상 위 얇은 책으로 눈길을 옮겼다. 26쪽 앞에서 13번째 줄 주인공이 근처 막과자 가게에 가는 장면이었다. 다들 들을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선생님은 교실 구석까지 들릴 만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했다. 처음 보는 초가지붕과 깨진 흙벽, 삐걱삐걱 소리를 내는 방아 두레박 따위가 몹시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모님과 함께 그곳으로 과자를 사러 가는 것은 내게 크나큰 즐거움 중 하나였다. 노 부부는 귀가 어두워서 아무리 불러도 좀처럼 나오지를 않는다. 한참을 불러 이것저것 과자 상자 뚜껑을 열어준다. 꽃사탕, 눈깔사탕, 왕사탕, 대나무 엿을 입에 물면 푸른 댄잎 냄새가 입안에 퍼지면서 혀 위로 주르륵 미끄러진다. 엿 안에 생긴 공기구멍은 우는 듯 웃는 듯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 파랗고 빨간 줄무늬 엿을 톡 깨물어서 빨자 구멍 속에서 달콤한 바람이 나온다. 교사의 낭독에 장단을 맞추듯 교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엿 깨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이치는 달콤한 바람이며 작가 낙한 간스케가 구사하고 있는 형용사의 묘미에 빠져들었다. 보통은 엿을 부러뜨리는 소리를 톡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훨씬 부드럽고 달달한 느낌이 난다. 수업을 시작할 때 선생님이 나눠준 인쇄물에는 표현이 아름답다고 느낀 부분을 그대로 써보자. 그리고 그 이유도 써보자는 문장과 써넣을 빈칸이 마련되어 있었다. 유이치는 파랗고 빨간 줄무늬 엿을 톡 깨물어서 빨자 구멍 속에서 달콤한 바람이 나온다 라고 쓴 뒤 다음 빈 곳에 자신의 생각을 써넣었다. 그런 다음 대나무 엿을 볼이 미어지도록 입안 가득 넣었다. 아스라이 푸른 댄잎 맛이 났다. 형형색색의 꽃사탕이나 찹쌀 미숫가루로 만든 막대과자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입에 넣으니 어쩐지 그리운 맛이 났다. 교실 안에 달콤한 바람이 불었다. 배움의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방법. 여느 수업에서는 어부만 설명하고 끝내버리거나 그저 한 번 읽으면서 아주 오랜 옛날의 전경을 묘사한 한 구절일 뿐이다. 요즘처럼 규정 준수를 소리 높여 외치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해도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막과자를 먹이다니 예의상으로도 성장기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모들이 눈을 치켜튼 채 교장실에 전화를 거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정하게 넘겨 빗은 올백머리가 썩 잘 어울리는 그 국어 선생님은 매뉴얼이나 전예에서 자유로웠다. 노래를 모르는 엄격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음계를 가르쳐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에서 노래하고 춤추게 할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선생님처럼 세토나이 일본 혼슈 서부와 규슈 시코쿠에 에워싸인 내해의 작은 섬에서 풍금을 치던 24개의 눈동자의 오이시 선생님처럼 고베시 히가시나다구
좁고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간 곳에 에티 선생님, 즉 하시모토 다케시 자택이 있다. 항구 마을답게 산뜻하고 깨끗한 서양식 건물의 흰 벽과 암적색 지붕, 밝은 외관이 인상적이다. 세토나이를 바라보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남향의 실내와 마당에는 그가 수집한 크고 작은 많은 개구리 장식품이 당장이라도 대합창을 시작하려는 듯 목을 잔뜩 부풀리고 있었다. 8년 전 내 나이 90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풀을 잘 먹인 깃 넓은 와이셔츠를 입은 에티 선생님은 손수 탄 커피와 롤케이크를 내게 권하며 입을 떼었다. 선생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전설의 수업 이야기를 천천히 펼쳐놓았다. 막과자는요, 고베의 백화점 지하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센다이에 있는 과자 전문점에서 편지를 보내 은수저 시대와 가까운 것들로 학생 수만큼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의 견문과 감정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내 수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백수를 넘긴 나이에도 문화센터 교단에 서서 겐지 이야기 같은 고전을 가르치는 에티 선생님에게 언제부터 한 작품을 오랜 시간 들여 꼼꼼히 읽는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물었다. 평소처럼 설렁설렁 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혹시 중학교 국어 시간에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합니까? 선생님이 되었을 때 나는 그렇게 자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기는 했지만 수업 자체에 대한 인상은 제로에 가까웠지요. 그래요. 나 역시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을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몹시 괴로웠습니다. 학생의 기억에 오래 남게 가르칠 수는 없을까? 아이들이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교재로 가르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1934년 나다 중학교에 부임했을 때부터 그는 이것저것 뒤섞인 교과서는 학생의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주입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흥미를 느껴 빠져들게 하려면 무엇보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품의 내용과 작품 속의 단어에서 파생되는 것들까지 학생들에게 진정한 국어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줄 교재는 없을까 줄곧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전쟁이 끝나고 진주군이 고베 시가지를 활보하던 때 내려졌다. 학생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읽을 수 있는 책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 소설을 3년 동안 읽어보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지겠다. 그 정도 각오는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은수저 수업을 향한 결단은 각오였다. 감성이 열려있으면 인생이 풍요롭다. 얇은 소설책 한 권에 3년을 들인다. 학생들이 흥미를 쫓아서 샛길로 빠지는 수업, 모르는 것 전혀 없이 완전히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책 한 권을 철저하게 음미하는 숭고한 지독과 미독의 슬로우 리딩. 교사의 바람대로 은수저의 세계는 나다 학생들 중 축복받은 6분의 1의 인생의 단단한 토대가 되었다. 막과자 수업을 회상하는 전 우주소년 가이도 유이치는 현재 일본 변호사연합회 제36대 사무총장이다. 신주쿠 교엔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의 공동사무소를 찾았다. 하시모토 선생님은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업을 할 때도 가르친다기보다는 폭을 넓히고 깊이를 얕게 해서 우리가 마음껏 의문을 갖도록, 누구나 흥미의 대상을 찾도록, 그리고 거기에 점점 빨려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자유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은사를 공정하고 자유로웠다고 평가했지만 누구보다 가이도 본인이 자유로웠음을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금방 알 수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다에는 학교가 6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학교는 학년마다 지도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몇 회 졸업생이냐에 따라 인성도 다르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12세부터 18세까지는 사춘기이자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니까요. 그리고 하시모토 선생님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로맨티스트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6년 선배들도 그렇고 6년 후배들도 그렇습니다. 은수저라는 책 자체가 매우 따뜻한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나보다 어린 주인공의 시선이 참으로 섬세하지요. 선생님은 시험을 보고 중학교에 들어온 한창 건방을 떨 나이인 12살 아이들에게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과 감수성을 은수저를 통해서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찾으려는 듯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하시모토 선생님께 센스를 배웠습니다. 알아채려는 센스야말로 진짜 국어 실력이죠. 나이가 몇이든 감성이 열려있다면 인생은 즐겁습니다. 소년 가이도는 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도쿄대학 법학부에 진학했고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대에 오스타카산 일본 항공기 추락 사건에서 유족 변호인단의 주축이 되어 활약했으며 후에 작가 야마사키 도요코의 저서 지지 않는 태양에서 비행기 사고 유족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실명으로 등장한다. 참고로 약자를 도와주는 일이 삶의 목표였던 그가 사법연수생 시절에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사람은 대학 동창이자 같은 변호사의 길을 걸었으며 현 사회민주당 대표 후쿠지마 미즈호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다. 메이지 시대 도쿄 간다의 변두리를 무대로 한 은수저. 나카간스케의 자전적 소설이기도 한 은수저에는 전후 세대, 그것도 간사이 지방 아이들은 들어보지 못한 단어와 명칭, 사투리와 풍습이 잇따라 나온다. 쉼표 사용이 흔치 않던 당시 문체 또한 솔직히 읽기 까다롭다. 그날 수업 초반에도 야마사키 도시미스는 낭독 중에 나온 축홍 우시베니라는 단어에서 막혀버렸다. 축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니 소를 뜻하는 말인가? 하지만 소가 붉다니 대체 뭔 소리야? 선생님이 나눠준 인쇄물을 보니 축홍의 뜻이 적혀있다. 축홍, 겨울철 축일에 파는 연지로 입술이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한다. 아하, 축일에 파는 거라서 축자가 들어있구나 라고 이해한 순간 에티 선생님은 한층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은수저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자. 에티 선생님은 칠판에 손글씨로 큼직하게 쓴 표를 붙였다. 지금 나온 축홍에서 축이라는 글자는 고대 중국의 역인 12지 중의 하나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동물의 이름으로 나타내죠. 참고로 중국에는 십간이라는 역도 있습니다. 십간은 갑을, 병정, 무. 고대 중국에서는 십간과 십이지, 이 둘을 조합한 간지를 널리 응용해서 세시와 방위 각도는 물론이고 사람의 운명까지도 알려고 했습니다. 십간 12지를 모두 음독한 뒤 에티 선생님의 이야기는 운수저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 두 가지 역을 조합하면 60가지가 됩니다. 그럼 갑자원 9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이 구장은 1924년 갑자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갑자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갑자는 각각 10간과 12지의 첫째를 따와서 만든 조합인데 60갑자의 입구라고 해서 특별히 경사스러운 해로 여깁니다. 아, 갑자년이 그렇군요. 축흥에서 갑자원 9장까지 확대된 이야기는 12살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에티 선생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더 나아가 환갑이라는 말도 10간 12지의 60가지 조합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태어난 해의 지간이 된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과 병오년 태생의 전승, 병오년은 불의 성질이 겹치기 때문에 이 해에는 화재가 일어날 위험이 많으며 병오년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과격하다는 미신이 있다. 까지 옮겨갔다. 그리고 초목도 잠든 축삼시라는 시각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내일은 중국의 계절 24절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티 선생님은 이렇게 탈선을 예고하고 수업을 마쳤다. 그날부터 도시미스의 눈에는 오사카 야오시에 있는 자신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에 보았던 그전까지는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졌던 신사와 절 이름, 음식점과 역 간판들이 모두 의미 있게 비춰졌다. 서두르지 마라. 12살 여름에 에티 선생님에게서 10간 12지 이야기를 들었던 야마사키 도시미스는 2009년 1월 최고재판소 제23대 사무총장에 취임한다. 앞서 말한 가이도 유이치의 업무상 카운터파트이자 재판원 제도가 탄생하는 데 큰 활약을 보여준 야마사키 역시 은수저의 아이이다. 도쿄도 지오다구 하야부사정 황궁 해자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최고재판소 3층 총장실. 남쪽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4월의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환갑의 야마사키 도시미스는 색파랜 이와나미 문구를 손에 들었다. 은수저는 졸업하고 난 뒤에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실 이건 두 번째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께 배운 것들은 줄곧 내 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우연히 재판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국궁의 만능 선수랄까요?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을 다룹니다. 판결을 내리는 마지막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교양이랄까? 그것이 바탕이 되는 사고방식, 그리고 모든 사물을 균형 있게 바라본다는 사고입니다. 그런 모든 사고의 뿌리를 하시모토 선생님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국에서 올라오는 업무 보고와 결제 서류, 회의 일정 등이 산적한 반평 남짓한 책상 위에 사무총장이 은수저를 내려놓았다. 베레모가 잘 어울리던 멋쟁이 에티 선생님의 단정한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처음으로 동경했던 어른이 하시모토 선생님입니다. 이분처럼 꼿꼿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취재가 끝날 무렵 앞으로의 목표를 알려달라는 질문에도 야마사키는 은사의 수업을 언급했다. 작년부터 실시한 재판원 제도를 서둘러 궤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일본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10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요? 은수저 수업처럼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수저 아이들은 확실히 낭만적이고 명랑하며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나아가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는 뚜렷한 공통된 자질이 있다. 모두 대답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어 실력이 인생을 좌우한다. 겨울, 에티 선생님의 고향 교토 미야즈에 휘몰아친 한풍은 롯코산을 넘으면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되어 고베 변두리에 있는 교사로 불어왔다. 3학기에 접어들었다. 중학교 들어서 처음 맞는 정월, 새해 첫 미술 시간이다. 까까머리의 어린 화공들을 둘러보던 미술 선생님이 한 학생의 작품을 보고 웃었다. 구로이와는 핑키와 키라즈를 그렸구나. 무척 닮았네. 구로이와 유지는 자기 그림이 그가 그토록 열광하는 고뇨코를 닮았다는 칭찬을 받자 신이 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한창 유행하는 사랑의 계절을 허밍으로 부르고 있었다. 좋았어.
곤욕회를 누구보다 하늘 높이 띄워주겠어. 미술 시간에 일일 연 만들기를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에티 선생님이었다. 학생들에게 은수저 주인공이 기쁨의 순간을 보내던 아련한 장면을 체험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봄이 될 무렵에는 언덕 건너편에 있는 넓은 벌판에 가서 연을 날린다. 사다의 연은 수염 달린 달마연이고 내 것은 가오리연이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 하늘에서 경쟁하듯 날아오르는 연 가운데 가오리연은 단연 돋보였다. 은수저의 심약한 주인공이 남몰래 우월감을 맛보는 장면이다. 하시모토 선생님은 소년기의 그런 아련한 감정을 체험시키려고 미술 선생님 히사시 하스타에게 협조를 구해 직접 연을 만들어 날리는 연날리기를 계획했던 것이다. 교과의 수직적 분화를 뛰어넘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종합학습이었다. 어떤 연을 만들 것인지, 재료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무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자유였다. 연의 핑키 얼굴을 그려 넣었던 구로이와는 그 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하시모토 선생님은 취미가 많았는데 그만큼 유머 수준도 높았습니다. 어느 날 다카라즈마의 팬이었던 하시모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카라즈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내가 곤요코연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런 선생님의 장난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라면 연예인 얼굴 따위나 그렸다고 호되게 야단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선생님은 그런 우리의 장난기를 언제나 지켜봐 주셨습니다. 구로이와 유지는 훗날 후지TV에 입사해 PD, 보도기자 등을 거쳐 1988년부터 FNN 슈퍼타임, 1992년부터 보도 2001의 캐스터를 역임했다. 끈질기게 파고드는 자세로 구급 의료 캠페인을 전개하여 응급구조사 제도를 탄생시키는 데 공헌했고 방송문화기금상, 민간방송연맹상 등을 수상한 구로이와는 지금도 자신만의 시각을 관철하는 저널리스트로서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구로이와의 말을 전해 들은 하시모토는 학생들이 연을 날리는 흑백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연날리기 행사를 보러 하야마스에 가면서 꼬마 연을 사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연을 띄우는데 한 학생이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날렸지요. 그 학생이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날리기를 해보며 놀아본 기억이 없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연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놀면서 공부하고 공부를 놀이로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국어 수업 중에 연날리기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에티 선생님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언어 사용법이나 문법,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만이 국어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요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와 추구한다면 전래놀이나 풍습, 지역의 설화, 현중 행사, 다시 말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결국 국어 실력으로 이어지지요. 처음으로 연 만들기에 도전한 소년 구로이와는 연의 연사를 붙이는 일이 의외로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연살을 붙일 때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연이 제대로 날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다. 다음날 연 50개가 고베 바다를 굽어보듯 일제히 떠올랐다. 운동장 가득 환호성이 울렸다. 한신 타이거즈의 맹호연, 다리 8 달린 아카시 문어연, 장기말 모양의 연, 올백에 안경 쓴 에티 선생님 연, 곤요코를 그린 구로이와의 연도 높이 날았다. 유지의 입에서 다시 사랑의 계절이 흘러나왔다. 신이 주신 최상의 국어 수업. 겨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포근한 토요일이었다.
천천히 깊게 읽기. 사이토 다카시가 말하는 슬로우 리딩. 제대로 된 것 하나를 철저하게 파고든다.